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일러스트 강의 10번째 브러쉬 도구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쉬 파일을 오픈해주세요. 툴바에서 브러쉬 도구를 선택해 볼까요? 페인트 브러쉬, 블록 브러쉬, 펜슬 툴 3가지가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펜툴과 마찬가지로 선색의 영향을 받습니다. 잘 보이게 색상을 변경해 둘게요. 저는 초록색으로 변경을 했어요. 옵션 바를 보면 옵션 바에도 적용이 잘 된 게 확인이 되죠? 색상 변경 작업이 되었으면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 아래 이미지대로 그려주세요. 그리는 대로 바로바로 만들어질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두께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두께는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직접 입력해 볼까요? 이미지처럼 두껍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블록 브러쉬 툴이라고 해요. 블록 브러쉬는 선을 그리는 도구가 아닌 면을 그리는 도구예요. 여기서 단축키 팁 하나. 브러쉬를 선택하면 원 모양의 커서가 보이죠? 이 부분이 브러쉬의 크기예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면적이 작아지고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커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간단하죠? 적당히 크기를 맞추고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고 앞서 만든 브러쉬를 비교해보면 선과 면으로 선택이 구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선이 아닌 면으로 브러쉬를 활용하고 싶을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 펜슬 툴은 처음 브러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용 방법이 동일하니 선택하고 그대로 그려보세요. 다음으로 옵션 바의 스트로크 기능을 살펴볼게요. 두께부터 캡, 코너, 얼라인 스트로크, 대쉬드 라인 등의 다양한 옵션을 활용해서 선 모양 및 위치 등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 네모를 만들어 두었어요. 코너, 얼라인 스트로크 이 두 가지만 살짝 적용해 볼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옵션에서 해당 옵션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서리 모양과 라인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스트로크의 옵션을 활용하면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유니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라인 툴을 활용해서 선을 그려봤어요. 브러쉬나 펜툴처럼 패스 기반의 오브젝트라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속성 자체가 같기 때문에 지금처럼 라인을 그리고 브러쉬 옵션을 선택해도 적용되니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세요. 유니폼 옵션 바에서 화살표 박스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모양들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선 모양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도 모양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데피니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박스를 클릭 후 모양을 선택해주세요. 두께도 조금 조정해볼까요? 선택한 모양대로 만들어지죠? 다음으로는 브러쉬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브러쉬 창을 활성화해 볼게요. 메뉴바 윈도우에서 브러쉬 메뉴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단축키는 F5번 키예요. 활성화됐죠? 문서에 있는 원을 선택해서 그대로 브러쉬 창에 드래그 해주세요. 누는 순간 브러쉬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고 종류는 스캐터 브러쉬, 아트 브러쉬, 패턴 브러쉬 3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다음 소스들도 동일하니 기능만 확인해 줄게요. 첫 번째, 스캐터 브러쉬입니다. 저희가 원을 등록해 두었죠? 클릭해 주시면 스캐터 옵션 창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스캐터는 말 그대로 뿌려주는 기능이기에 크기, 거리, 흩뜨림, 회전 등의 옵션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수치를 입력해 볼게요. 이름은 생략하고 모두 랜덤으로 두고 수치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메소드만 틴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 틴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선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어가 볼까요? 옵션을 다 입력했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브러쉬를 만들었으니 만든 브러쉬를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적용한 수치대로 흐트러지는 브러쉬가 완성됐어요. 색깔도 선 색상을 변경하면 바로 변경이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지금처럼 직접 만든 브러쉬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적용한 수치값을 변경하고 싶다면 브러쉬 창에서 등록한 브러쉬 모양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다시 옵션 창이 나타나고 값을 변경하면 바로 적용하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는데 적용할 거라면 첫 번째 적용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트 브러쉬, 바늘 모양 같은 오브젝트를 동일한 방법으로 브러쉬 창에 드래그 해주시고 아트 브러쉬를 클릭해 주세요. 다른 건 건들지 않을게요. 이번에도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메소드의 틴트만 체크해 줍니다. 등록하고 그려보면 머리카락 같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브러쉬가 만들어지죠? 세 번째 패턴 브러쉬예요. 패턴 브러쉬는 다른 브러쉬와 등록 방법이 조금 다르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지난 시간에 패턴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각각의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하나씩 스와치 패널에 드래그해서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라인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동일한 모양을 하나 더 아래에 복사해 둘게요. 기본 패턴 옵션도 적용해 볼 거예요. 원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해서 브러쉬 창에 드래그하며 패턴 브러쉬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만들어둔 게 있으니 만들어둔 모양을 재활성화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패턴 브러쉬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체크박스 영역의 포인트 지점만 잘 파악하면 돼요. 해당 위치에 어떤 모양을 둘 건지 화살표 버튼을 눌러 확인한 후에 패턴을 하나씩 선택해주면 패턴 브러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 브러쉬도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메소드는 틴트로 변경해주세요. 일반적으로 패턴 브러쉬는 틴트까지 적용
적용하지는 않아요. 있는 모양 그대로 활용합니다. 아래 만들어둔 선에 기본 패턴 브러쉬를 적용해 볼게요. 선을 선택하고 브러쉬 창에서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청바지 질감 느낌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이 부분도 옵션을 확인해 볼까요?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를 등록하는 부분이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예제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브러쉬와 지난 시간에 배운 펜툴을 활용해서 인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를 위해 색상을 달리해야겠죠? 그리고 테두리를 하나 만듭니다. 이제 덩어리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펜툴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조금씩 해 나갈게요. 얼굴 형태를 그리고 목도 그리고 머리 윗 부분부터 덩어리를 크게 가져갑니다. 옆머리도 만들어야겠죠? 눈, 코, 입도 그려주시고요. 옷도 스케치해 주세요. 밝게 빛나는 영역도 포함해서요. 우선 채색에 앞서 배열 순서도 맞춰줘야겠죠? 얼굴과 머리카락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배열을 진행합니다. 남은 머리카락 모양은 강의 중에 만들어둔 바늘 모양의 아트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아트 브러쉬를 선택하고 완성본처럼 머리카락 모양을 잡아주세요. 어느 정도 머리카락도 정리가 되었다면 옆으로 옮겨두고 작업할게요. 계속 머리카락 배열도 맞추어주면서 진행합니다. 속눈썹도 같은 방법으로 아트 브러쉬를 쓰고 눈두덩이와 콧날은 유니폼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스케치가 마무리되면 선 색상을 면 색상으로 변경해 주세요. 빛 받는 부분도 채색을 입혀주고 마지막으로 스케치에 사용한 브러쉬들의 두께를 조금씩 정리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 브러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브러쉬도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다음 시간에는 블렌드라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